안녕하세요 여러분, 투트랙 채널 담당자 조팀장입니다. 원래 대표님이 나오셔야 되는데 대표님이 너무 바쁘셔가지고 제가 나왔습니다. 네,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특별히 라이브 커머스의 홍보대사 누가 임명해준 거야? 죄송합니다, 제가 임명했습니다. 대표님을 모시고 촬영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표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신신마켓이라는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고 라이브 커머스 기반으로 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한별이라고 하고요. 유튜브도 최근에 시작했습니다. 라커돈냐라고. 오, 라커돈냐. 네. 왜 라커돈냐예요? 원래는 라이브 커머스로 돈 벌고 야식 부셔의 줄임말이었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는 그거 아닌 것 같다. 라면, 커피, 돈가스, 야호! 친구들이 또 새로운 약자를 지어줬습니다. 굉장히 친구들이 센스가 넘치시네요. 친구들이 인싸가 많아가지고.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오늘. 네. 지금 대표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 온라인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러니까 정말 계획적으로 뛰어든 거는 아니었고요. 저도 그냥 평범하게 회사 다니다가 회사를 이제 스포츠 마케팅 회사를 다녔었어요. 다니다가 원래 한 5년, 6년 다니면은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그 다음 뭐 넥스트 스텝을 되게 막 준비하신 다음에 그래 이거다 하면은 퇴사하시는데 저는 성격이 엄청 즉흥적이어가지고 안 되겠다 하고서 네. 그냥 퇴사를 했고 네. 퇴사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해에 한 1년 정도 이제 외국에 나가가지고 다양한 경험이라고 말하고 그냥 놀다 왔어요. 놀다가 한국에 들어와서 사실 또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회사는 다시 가기 싫고 해가지고 또 한 3, 4개월 한국에서 또 놀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선배가 네. 같이 뭐 나랑 사업을 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됐었고요. 그 사업은 이제 어플을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약간 B2B 어플을 만들었었는데 의류 관련 어플이었었어요. 의류? 그러니까 아까부터 이 너무 두 트랙 여기 딱 써 네.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 홍보 아닙니다. 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그래서 의류 관련 그런 걸 하다가 그 이제 어플이랑 연관돼서 의류 쇼핑몰을 또 했었어요. 이제 그때 처음으로 이런 정말 B2C 이커머스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었고 의류 쇼핑몰이 메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뭐 엄청 막 이렇게 하지는 않았었는데 또 어떻게 시기가 잘 맞물려서 코로나가 한창 심해지면서 국가 지원 사업 같은 게 나오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이제 시작하게 된 거예요. 때려친 이후부터 정말 우연찮게 사업을 시작하고 우연찮게 이 이커머스 시장에 들어오고 우연찮게 라이브 커머스까지 이렇게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라이브 커머스를 좀 그래도 두렵지 않게 그냥 이렇게 확 뛰어들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동대문에서 좀 있다 보니까 왕홍을 많이 봤었어요. 이제 왕홍이 라이브 커머스의 원조니까 중국 라이브 커머스. 그래서 그때 중국인 분들이 실제로 동대문에 오셔가지고 막 방송을 하는데 나중에 가서 그 거래처에 물어보면 엄청 잘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계도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때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게 막 이럴 때가 아니어서 그냥 네. 중국 특성인가 보다라고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같이 이제 그 사업을 했던 선배가 이거 우리나라에도 될 거다 계속 얘기를 하기는 했었어요. 근데 저는 항상 회의적으로 아니야 우리나라한테는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그걸 계속 보고 하니까 계속 그게 또 들으니까 진짜 되지 않을까라는 약간 의심 반 기대 반에 이제 딱 시작을 하게 하니까 또 된 거네요. 매출로 보면은 이 의류 쇼핑몰을 할 때는 처음부터 잘 되진 않았어요.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처음 시작할 때도 지금은 제가 다 방송을 하고 있는데 그 의류 쇼핑몰에서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때는 처음에는 쇼호스트 분을 섭외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매출이 이만큼 안 올라오는데 쇼호스트 인건비가 계속 나가니까 이게 점점 부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서 친구들이 네가 해봐 이렇게 돼서 그럼 내가 해볼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래 저 정도면 나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으로 제가 시작을 했고 제가 했을 때도 바로 잘 되진 않았는데 그렇다고 쇼호스트 분이 했을 때보다 못 팔지도 않았어요. 그냥 비슷하게 그냥 계속 나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인건비를 나가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 조금 계속 했었고 그 당시가 이제 재작년?
가을 때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이만큼 핫하지 않을 때였어서 네이버에서 이제 지원을 이제 해주는 거예요. 방송하는 스토어가 많이 없으니까 기획전에 신청하면은 금방 잘 되고 네이버 이제 MD님도 그러면은 이렇게 해보세요. 뭐 다음 달에는 요게 넣어드릴게요. 약간 이런 게 이제 점점 잘 됐었던 거죠. 서포트까지 해주시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뭔가 방송을 엄청 잘했다기보다는 타이밍적으로 경쟁자가 많이 없었어서 네이버 기획전에 많이 되면서 이제 매출이 좀 올라왔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하다가 사실 제가 옷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의류 쇼핑몰이 너무 재미도 없고 스트레스 받고 특히 의류 쇼핑몰 뭐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다른 쇼핑몰보다 훨씬 더 에너지 소모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매일 못해도 일주일에 뭐 10개씩은 신상품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니까 좀 사입을 해서 한다고 하면 촬영까지 해야 되니까 이게 진짜 다른 공산품에 비해서 너무 에너지 소모가 많고 의류를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다가 이제 처분했어요. 그 스토어는 이제 안 하고 있어요. 그러고 라이브 커머스의 재미를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의류는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쨌든 실시간으로 댓글이랑 소통을 하는 게 재밌고 제가 초반에 집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어디 안 나가고도 뭔가 새로운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이 느낌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의류 스토어를 처분한 다음에 지금 스토어를 하기 전에 그 사이에 제가 아프리카 TV를 잠깐 했었어요. 약간 잘 어울리네요. 아니 네. 그 당시에도 뭐 아무런 그런 거 없이 네. 아프리카 TV가 제일 뭔가 라이브 방송으로 유명한 플랫폼이다 보니까 나는 라이브가 나랑 잘 맞는 것 같으니까 그냥 취미로 한번 아프리카 해봐야지 하고서 딱 시작을 했는데 제 상상이랑 너무 다른 거예요. 어떤 게 다르잖아요. 일단 아프리카 TV는 방송하는 그 뭐 BJ 스트리머라고 네. 하죠. 그 방송인한테 너무 집중을 하잖아요. 그게 그쵸. 또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라이브 커머스 할 때 제가 잘 맞았던 거는 실시간으로 새로운 사람이랑 소통을 하는데 이 사람들의 관심이 내가 아니라 상품에 있는 약간 이런 반관종적인 기질이 맞았던 것 같은데 아프리카는 정말 찐으로 나만 집중하고 제가 컨텐츠로 이 사람들을 재밌게 해주던 뭐 이렇게 흥미를 계속 유발을 해야 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한 3주 하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슬슬 접으면서 라이브 커머스를 그럼 진짜 내가 한번 본격적으로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네. 지금 신신마켓 스토어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된 거예요. 스토리 굉장히 재밌네요. 아 그래요? 되게 짧게 말하신 거죠, 지금? 그쵸. 얘기하면 엄청 하루 걸릴 것 같은데. 엄청 많은 이런 우여곡절도 있었고 신신마켓을 처음 시작할 때도 그래 그러면은 신신마켓을 제대로 돈을 벌어보자 이것도 아니었고 그냥 취미 생활로 내가 방송을 하고 싶은데 그럼 스토어가 있어야 되니까 그럼 신신마켓을 이렇게 해가지고 라이브 커머스를 한번 재밌게 해보자 이랬어요. 그래서 그때도 이 신신마켓이 완전 메인이 아니었고 그냥 취미 생활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씩 방송을 계속 했었어요. 네. 신신마켓으로 지으신 또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가 지은 게 아니거든요. 누가 지으셨나요? 처음에 이 신신마켓도 그 아까 쇼핑몰, 의류 쇼핑몰 할 때 국가지원 사업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 지원받는 쇼핑몰의 일환으로 이거를 열면서 쇼호스트 분을 섭외해서 한 분이랑 한 분 길게 가봐야지 생각하면서 그분한테 그러면은 어떤 이름으로 어떤 스타일로 방송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냥 그분이 지었던 거였어요. 근데 그분도 하다가 그냥 스스로 별로 재미를 못 느껴서 저 안 할래요 하면서 이제 이게 틀어지면서 그냥 신신마켓이 된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계속 이어가시고. 그렇죠. 그냥 그래서 제가 뭔가 의미를 부여해서 신상지름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는데 쌈박합니다. 네. 사실 요즘도 가끔씩 듣는 피드백이 뭔가 신선식품을 팔 것 같다. 약간 이런 분들이 계세요. 고객님들 중에서. 그만큼 더 기억하기 쉽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익숙하니까. 기억이 잘 남아요. 신신. 그러면은 네. 저희가 또 매출 얘기를 좀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네. 사람들이 네. 라이브 지금 홍보대사인데 네. 라이브 커머스 지금 홍보대사인데 네. 지금 도대체 매출이 얼마 나오냐 물으신다면은 또 대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뭔가 평균을 내기가 되게 애매한 게 제가 신신마켓을 이렇게 하게 된 지 이제 한 1년 정도 됐고
처음에 취미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그렇게 엄청 스토어 운영을 열심히 하진 않았어요. 근데 올해 들어서 내가 신신마켓을 본격적으로 키워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한 4, 5개월 된 것 같아요. 정말 제가 이렇게 업으로 뭔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게 된 것까지는. 그래서 평균 매출은 되게 애매하고 지난달에 한 1억 정도 나왔어요. 지난달 1억 하고 혹시 마진은 얼마 정도 되죠? 저는 한 90%가 위탁이어가지고 마진이 엄청 좋지는 않은데 한 25에서 30% 정도. 이게 보통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마진인가요?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본인 상품을 갖고 있거나 본인이 이제 브랜드사이시면 마진율이 훨씬 좋은 경우도 많고. 근데 저처럼 위탁하시는 분들은 뭐 한 20,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럼 나중에 네네. 자사 상품도 이제 개발 예정이신 건가요? 네. 올해 목표 중에 하나가 제 브랜드를 런칭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신신마켓이랑은 약간 이렇게 별도로 네. 네, 따로 가려고요. 브랜딩을 좀 아예 다른 느낌으로 할 예정이어가지고 그럼 마켓을 하나 또 새로 파시는 건가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어차피 다 제가 방송을 하니까 그냥 브랜드는 자살모만 놔두고 신신마켓에 입점한 형태로 그냥 그런 식으로 방송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괜찮을 것 있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하시는 또 카테고리가 굉장히 다양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네네. 어떤 카테고리를 좀 주로 하시고 약간 자사몰은 또 어떤 카테고리를 하고 싶으신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신신마켓 카테고리는 뷰티랑 의류 빼고 다 있는 것 같아요. 뷰티는 네. 또 제가 막 화장을 막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고 잘 모르고 그냥 제가 신신마켓을 취미로 시작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내가 좋아하고 내가 잘하는 거를 이제 소싱해서 방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계속 이어져서 내가 평상시에 뭐 잘 먹는 거 업체를 뚫는다든지 내가 좀 괜찮다, 내가 쓰고 싶다 하는 걸 갖고 와가지고 같이 이렇게 방송한다든지 해가지고 처음에는 되게 중구난방한 스토어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냥 정말 이것저것 다 파니까 카테고리가 너무 다양해서 그러다가 제가 고민을 많이 하다가 딱 진짜 결론에 딱 도달한 게 이 많은 상품들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그래서 사실 저밖에 없더라고요. 나인 거. 그래서 그 후로부터 제가 저를 브랜딩하면서 이 신신마켓이 그냥 수많은 스토어 중에 하나고 뭐 카테고리가 특정된 스토어가 아니라 내가 약간 내가 신신마켓이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저를 브랜딩하면서 방송도 하기 시작했고 뭐 이렇게 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처음에 방송할 때는 그냥 일반 다른 뭐 쇼호스트 분들이 방송하는 것처럼 안녕하세요, 뭐 이건 뭐고 약간 이런 식으로 방송을 하다가 이런 고민의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아까 처음에 인사했던 것처럼 신신 이런 인사도 만들고 요즘에는 뭐 닉네임을 신신대장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대장님이 부르겠어요. 그쵸? 네, 대장이라고 불러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좀 힘든 점도 있을 거라 생각 들거든요. 힘든 점. 제가 라이브 커머스 자체에 되게 흥미를 느끼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방송하는 게 사실 일이라고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냥 여전히 방송은 취미생활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그 취미생활을 하기 위해서 방송 전에는 세팅해야 되고 방송 후에는 이거를 치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방송할 거를 계속 소싱해야 되고 뭐 방송 끝나면 발주 넣어야 되고 CS 해야 되고 하니까 이런 과정들이 저는 전부 일이고 정말 딱 방송할 때는 뭔가 드디어 쉬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그런 느낌인데 근데 일반적으로 또 주변에 이제 라이브 커머스 하시는 분들 보면은 라이브 커머스 하면서 힘든 점이 뭐예요? 물어보면 댓글이 없을 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게 너무 힘들다 라고 말씀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겠다 진짜.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무풀일 때? 저는 그냥 혼잣말을 계속 하죠. 근데 저도 처음에는 한 A4 2장 정도 스크립트를 넘어선 정말 대본을 써서 외웠어요. 방송은 재밌는데 댓글이 있으면 그냥 댓글을 이제 읽어드리고 답변하면 되는데 그게 아닐 경우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실제로 그런 때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그냥 아예 풀 대본을 이렇게 쭉 다 써가지고 진짜 뭐 연극하듯이 다 외워가지고 이렇게 막 했었어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고 그런 과정들이 이제
몇 번 하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이제 대본을 쓰지 않더라도 계속 상품을 설명을 할 수 있는 때가 왔죠. 근데 저는 또 이게 네. 조금 다를 수 있는 게 저는 지금은 제 상품이 아니라 이제 상품을 소칭해서 방송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렇게 뭔가 공부를 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치. 딱 버튼 누르면 나올 수 있게 내 입을 숙련하는 시간이 필요한데 네. 본인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그냥 바로 설명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미팅에서 거래처들한테 내 상품을 설명하듯이 그냥 사실 카메라 보고 그냥 하는 거랑 그쵸. 똑같거든요. 들은 오히려 저보다 더 쉽게 빨리 적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또 그런 분들은 카메라 울렁증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네. 카메라랑 익숙해지는 게 필요한 네,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더 힘드실 거라 생각되고 만약에 이제 신신 대장님께서 네, 자사 뭐 이제 네. 제품이 나오면은 네네. 아마 더 신나게 하실 수 있지 않으실까 맞아요. 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카메라 적응하는 거 힘들 수도 있는데 솔직히 매출 나오면은요 안 힘들걸요. 근데 초반에 바로 나오긴 또 쉽진 않으니까. 그래도 뭐 아예 안 팔리진 않을 수 있으니까 못해도 뭐 한 10개씩 팔리고 하는 거 보시면은 저 못하겠어요 하셨던 분들도 매출이 올라오는 거 보면은 네. 이거 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변하시는 바로 돌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어쨌든 이게 우리 먹고 살려고 하는 건데 먹고 살 수 있게 된다면은 카메라 울렁증쯤이야. 그쵸, 금방 극복해야죠. 극복하실 수 있을 네. 겁니다. 저도 카메라 울렁증 있었어요. 정말요? 네. 요즘 하도 찍다 보니까 그쵸, 익숙해지니까. 진짜. 맞아요. 여러분 그냥 밥 먹다가도 찍고 계속 하세요. 계속 그러면 하다 해결될 보면 거예요. 정말 네. 익숙해져요. 너무 갑자기 막 이런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냥 자기 그 핸드폰 놔두고 한 10분이라도 한번 리허설 촬영한 다음에 그 모습을 보시는 게 엄청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이 평상시에 하는 뭐 말투나 그런 텐션이랑 카메라 앞에서랑 또 되게 다르죠. 다를 네.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맞아요. 모습을 보고 이제 그 모습을 어떻게 내가 만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쉬울 수 있어요. 일단 여기서 가장 큰 문제점은 네. 찍는 게 안 되시는 분이고 두 번째 문제점은 찍는 걸 못 보겠다는 거죠. 내가 찍는 거를 네. 내 목소리랑 내 네. 화면을 보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네, 그 두 개만 있어요. 극복하면은 그냥 해결입니다. 내가 봤을 그쵸, 때. 네. 맞아요. 매출을 올릴 수 있다면 여러분 카메라 켜셔야죠. 하셔야죠. CPC보다 효율이 더 좋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리고 광고도 안 하신다고. 네, 저는 광고 아예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광고 없이 라이브 커머스만 네, 라이브 하셔서 커머스만 하고. 매출을 내시는 거죠.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이게 초보자분들은 네.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나는 카메라도 한 번도 앉아본 적도 없고 그냥 사진만 찍어봤어요. 핸드폰? 네, 핸드폰으로. 핸드폰만 있으면 사실 시작할 수 있고 그냥 라이브 시작 누르면 돼요. 진짜 그냥 그렇게만 시작하신 분들이 오히려 오래 하고 더 잘하세요. 가끔씩 이제 장비병이라고 하죠. 네. 뭐 하나 시작하려고 하면은 이제 다 검색하셔가지고 최고의 장비들로 이렇게 세팅하시고 뭐 진짜 더 심하신 분들은 스튜디오까지 만들려고 그쵸. 막 새로운 공간을 렌트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해서 방송 시작하면은 금방 지치시더라고요. 내가 이만큼 투자했는데 왜 빨리 이렇게 매출이 안 올라오지? 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금방 지치시고 그냥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방송 시작하셔가지고 빵에도 한 3-4개씩 뭐 아니면 막 많이 팔리는 분은 뭐 10개씩 20개씩 팔리는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재미가 들리는 거죠. 헉, 내가 투자금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는데 팔린다고?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조금씩 더 환경을 조성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초보는 일단 저는 시작하는 거 추천드리고 아니 정말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뭔가 쇼호스트를 섭외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좋은 방법이긴 한데 저는 그래도 한 번은 직접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한 번 직접 해봐야지 이제 어떤 쇼호스트를 섭외해야 될지도 조금 감이 생기고 이 쇼호스트 분한테 어떤 거를 요청할지도 감이 생기고 이 쇼호스트랑 이제 뭔가 협상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 주도권을 가져갈 수 있지. 그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뭐 쇼호스트 분을 섭외한다거나 뭐 아니면 아예 그냥 정말 비싸게 대행사에다 일을 맡긴다거나 하면은 잔고만 떨어지고 이 매출은 안 올라오는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약간 마이너스가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또 궁금한 게요. 지금 아까 라이브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스마트 스토어를 입점해서 네. 라이브를 누르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 어플에도 라이브 시작하기 바로 여기 보이실 거예요. 바로 네. 있을 거예요. 그걸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네이버 쇼핑 라이브 이게 어플이 또 따로 있어요. 전용 네. 어플이. 그거 다운받으셔가지고 거기서 하셔도 됩니다. 아, 그러면은 뭐 약간 허들 같은 게 없나요? 조건이 있어요. 아, 있어요. 네. 새싹 등급 이상이거든요. 그건 근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새싹 등급은 100건 200만 원 이상 이제 매출을 내면은 되는데 이게 3개월 누적 매출이고 사실 이건 저는 거의 등급이 없다고 느껴지는 게 어느 정도 스토어를 운영을 하면은 그 정도는 그쵸, 예. 금방 만들 수 있어서 원래는 파워 등급이었어요. 파워가 누적 매출이 800만 원 이상인가? 300건에 800만 원 이상? 아무튼 뭐 그 정도였는데 작년 6월쯤에 이제 새싹으로 등급이 떨어지면서 거의 그냥 다 들어와라. 거의 모든 스토어가 이제 방송을 할 수는 있게 되었어요. 만약에 시작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새싹 등급 준비하시면서 라이브 계속 조금씩 연습하시다가 그쵸. 버튼 눌러서 맞아요. 실제로 팔아보시는 거예요. 방송을 미리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립이라는 어플 다운로드 받으셔서 입점 신청하셔서 방송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유명한 곳인가요? 이거는 정말 라이브 커머스 플랫폼인 거예요. 어. 약간 폐쇄물 같이 어플로만 이제 해서 가격 검색 하나도 안 되고 방송만 정말 하는 플랫폼이고 몇 달 전에 카카오에서 이거를 오. 가져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당장 내가 방송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면은 그립 하면은 거기는 입점만 되면은 바로 방송하실 수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플랫폼에서도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진행하시나요? 배민을 이제 입점하고 있어요. 배민 쇼핑 라이브. 쿠팡은 따로 안 하시나요? 쿠팡은 초창기에 이제 쿠팡에서 베타 서비스를 냈을 때 크리에이터로 이제 한번 해보세요 연락이 왔어서 입점을 했었는데 사실 그렇게 뭐 반응도 없고 그리고 그 당시 지금 쿠팡은 판매자가 아마 직접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쿠팡은 내 상품을 파는 게 아니라 로켓 배송 상품이랑 이제 방송하는 사람을 이제 매치시켜가지고 방송을 하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거를 더 이렇게 하고 싶은데 로켓 배송 상품밖에 못하고 내가 뭔가 상품을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매치가 되는 거다 보니까 한 번인가 두 번 했는데 결국 자꾸 뻥을 쳐야 되더라고요. 내가 제대로 막 써보지 않은 상품 샘플 한 일주일 전에 받아보고서 이렇게 써본 다음에 이거 좋아요 막 이렇게 말을 하는 게 그쵸, 힘들죠. 그래가지고 쿠팡은 저는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제가 어떤 셀럽은 촬영을 네. 하는데 쿠팡 라이브로 매출을 많이 내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네, 여쭤봤어요. 쿠팡에 이미 입점돼서 계신 분들은 쿠팡 라이브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처음에는 이제 그립으로 살짝 해보시고 네. 지금 시장이 제일 큰 네이버에서 나중에 본격적으로 맞아요.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거는 네. 라이브 하시면서 동시 접속자들 네네네. 약간 최대 몇 명 정도 들어오나요?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한 4,500명 됐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이 비밀이 하나 있는데 모두가 알고 있는 비밀이지만 네이버 네. 쇼핑 라이브 들어가면은 위에 이제 뭐 시청자처럼 해서 몇 명 떠요. 그게 막 뭐 몇백 명에서 뭐 몇천 명, 몇만 명까지 가는데 그거 딱 보면은 되게 동시 접속자가 뭐 한 1,000명, 뭐 10,000명 이렇게 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냥 다 누적 접속이거든요. 약간 조회수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누적이군요. 네, 정말 이런 쪽이 아니라 정말 찐 소비자들은 동시 접속이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조회수여서 실제 접속자 수를 보려면 이제 따로 통계 페이지 들어가서 봐야 되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보면은 100명일 때도 있고 뭐가 10명일 때도 있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지금 400에서 500명이 들어오시면은 네. 구매 전환까지 이어지는데 몇 프로 정도가 되나요? 다 다르겠지만은 그쵸. 대략적으로 정말 다른데 못 나온 방송에서는 뭐 3% 언더인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잘 나온 방송에서는 뭐 한 20% 찍은 적도 있고 이게 정말 다른 게 상품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뭐 시즌도 중요하고 방송하시는 분도 이제 뭐 진행 노하우나 아니면 뭐 화면 퀄리티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정말 방송을 많이 해본 결과 상품이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그럼- 브랜드가 제일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예. 대기업들이 지금 기사 엄청 많이 내잖아요. 네. 뭐 1시간 매출 몇 억. 그게 가능한 게 삼성 하면 모두가 다 알고 뭐 그쵸. 갤럭시 하면 모두가 다 다 아니까 알죠, 그냥 다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렇게 대기업은 아니고 그쵸. 소상공인에서 잘 하려면은 기본 마케팅을 일단 탄탄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쵸.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또 구독자분들은 도대체 그 자본금이 없이 라이브로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본금이 없이는 안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제품을 좀 가지고 있어야 파는 거 아니에요? 그 위탁 판매의 장점이 네. 내가 제품을 사입하지 않아도 방송도 할 수 있고 그냥 뭐 방송 안 하더라도 판매를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자본금 하나도 없이 그냥 제로에서. 시작했거든요. 네. 처음 방송할 때도 이제 상품 소싱할 곳 이렇게 찾아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해가지고 그냥 샘플 받고 샘플로 방송하고 그 샘플로 뭐 사진 촬영도 하고 처음에 장비 그냥 핸드폰에 삼각대로만 시작해가지고 아예 하나도 자본금 안 들이고 시작했어요. 그럼 진짜 실제로 자본금 없이 시작할 수 있는 거고. 그쵸. 근데 여기서 좀 포인트는 위탁 업체랑 어떻게 연락을 하느냐. 약간 그게 좀 중요할 것 같긴 해요. 제가 만약 처음부터 이런 뭔가 스토어로 내가 먹고 살아야지 라고 생각을 했으면은 저도 막 뭐 유튜브도 막 찾아보고 막 그런 그 검색어 이제 등수 사이트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찾아봤을 텐데 저는 그게 아니라 그냥 방송을 하고 싶다라고만 생각을 했어가지고 그냥 주변을 뒤졌어요. 주변에서 뭔가 브랜드를 가지고 있다거나 상품을 갖고 있는 지인이 있는지 아니면 지인의 지인 중에서 뭔가 유통하시는 분이 있는지 이거를 제가 엄청 많이 뒤지고 그냥 친구들한테 뭐 주변에 뭐 누구 없냐 또 회사 다니는 친구들 중에 이제 뭐 MD들 있으니까 너가 이제 데리고 있는 셀러들 중에서 좀 이런 거 소개해줄 사람 있냐 막 이렇게도 막 많이 물어보고 저는 주변 지인을 활용을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상품 소싱하는 거랑은 좀 되게 다르게 접근했었어요. 저는 인스타에도 막 많이 막 이렇게 올리고 인스타에 나 방송하고 싶은데 뭐 팔 거 있는 사람 연락 좀 주세요. 막 이런 거 올리고 그냥 이제 예전에 회사 생활하면서 이제 알았던 이제 거래처들 이제 협력 업체들한테도 연락해가지고 주세요 하고 실제로 제가 첫 방송을 이제 정말 본격적으로 이제 취미처럼 제대로 한번 방송해보자 해서 첫 방송이 이제 스트라이더라고 유아용 자전거였어요. 근데 이제 한국 총판을 갖고 있는 업체를 제가 회사 다닐 때 협력업체로 알았던 분이어가지고 거기랑 이제 연결이 되거든요. 처음부터 또 대박이 나시잖아요. 그쵸. 그때 시즌을 잘 탔죠. 제가 한때 이 라이브에 너무 재미를 들려서 아프리카를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네. 아프리카 안 맞아서 아프리카를 그만두고 라이브가 너무 하고 싶어서 한때 주사가 라이브를 키는 거였어요. 술 먹고. 그래서 술 먹고 인스타 라이브를 제가 되게 자주 켰어요. 근데 제 인스타 친구들은 다 거의 실친들밖에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로 막 이제 막 이렇게 방송을 하니까 그때 이 자전거 총판 갖고 있는 친구가 방송에 들어와가지고 한번 미팅 한번 하자. 야, 내 것도 한번 같이 팔아보자. 약간 이렇게 제가 술 취한 방송에 댓글이 그렇게 와가지고 그래? 이렇게 하고서 다음날 연락해가지고 네. 바로 미팅 잡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방송이 오게 됐고 근데 딱 시즌이 그때가 4월 이제 중순에서 말 딱 어린이날 전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잘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제 첫 방을 시작. 그 다음부터 저도 이제 어린이날 끝났는데 계속 이거를 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좀 찾아보다가 이제 그 당시가 거리두기가 9시였어가지고 이제 모두가 답답해하면서 캠핑이 이제 막 뜨고 있는 시기였어요. 그쵸. 그래서 캠핑 용품을 이제 또 소싱을 해가지고 알아봤는데 요 캠핑 용품도 어떻게 연결이 됐냐면은 그 전에 사업하면서 알았던 거래처 분이 이제 연결을 해주셔가지고 전 진짜 주변 지인한테 많이 푸시를 했어요. 지인분들이 굉장히 힘들겠네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제가 이런 거 얘기하면은 네. 너는
너는 친구가 많아서 그런 거 아니냐 뭐 이런 그럴 수 질문을 그럴 수 진짜 있겠네요.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사실 진짜 저랑 친한 친구들 있죠. 뭐 정말 베프 같은 친구들은 하나도 안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약간 완전 친구는 아니고 지인. 뭔가 뭐 약간 일하면서 만난 분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하다가 좀 알게 된 분 이런 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이제 연결도 시켜주시고 아마도 이제 거절을 못하니까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저도 뭔가 예상하지 못한 분이 소개시켜줘가지고 상품 소싱하게 된 경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여러분들도 보고 계신 분들도 내가 모르지만 그런 브랜드나 뭔가 그런 총판이나 유통하시는 분을 알고 있는 지인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이거 좀 걱정이 되는 게 이 소개를 받아서 파는데 네. 하나도 못 팔아가지고 그리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쵸. 그런 경우도 저도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원래 아무것도 모르면 용감하다고 처음에는 막 주변한테 막 그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이게 너무 내가 못 풀면은 좀 약간 창피한데 이래가지고 어느 순간부터 주변에 얘기 안 하고 그때부터는 이제 저도 막 이렇게 제조사 찾아보고 연락하고 했죠. 뭐 약간 뭐 이런 거 있으면 이제 뒤에 뭐 있잖아요. 네. 전화번호나 메일 주소나 거기다 이제 연락. 그래서 원래 지인으로 운영을 하시다가 쪽팔릴 수도 있으니까 살짝 이제 그쵸. 네. 그쵸. 그러면은 좀 요약하면 처음에는 좀 지인을 활용하고 네 적절히 경험을 쌓은 맞아요. 다음에는 지인을 네 뿌리치고 뿌리친다기보다 사실 좀 약간 킵해두는 거죠. 그러니까 잘 됐을 때 다시 이제 내가 정말 잘 팔아줄 수 있다라고 다시 어필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처음에 지인을 저는 그렇게 뚫었던 게 좀 도움이 되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그런 뭐 제조사나 뭐 브랜드사한테 상품 좀 주세요라고 연락하면은 누가 그쵸. 주겠어요. 약간 그게 또 포트폴리오가 되네요, 약간. 그럼요. 저는 메일을 보낼 때 다 그런 내용들을 이제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방송을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좀 제일 잘 나온 방송 매출을 항상 평균 매출인 것처럼 그쵸. 방송했을 때 뭐 요 정도 매출이 나왔고 뭐 저는 이런 사람이고 이런 거를 다 메일 내용에 막 이렇게 쓰면서 연락을 드렸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이제 스토어에 상품을 채우다 보니까 대부분 제가 컨택하는 업체들이 제가 원래부터 뭔가 사용했거나 뭐 먹었거나 하는 업체들이에요. 그래서 제 옛날 구매 내역 찾아가지고 캡처해서 보내고 막 이랬거든요. 이 예전부터 고객인데 너무 이거 좋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팔아보고 싶습니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약간 살짝 가슴을 팠네요. 약간 거절을 못하게. 네.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굉장히 거절 좋은 전략인 것 못하게. 같아요. 소비자인 걸 약간 어필하면서 약간 그 유명 유튜버한테 댓글 달 때 저 옛날부터 구독했는데요. 궁금한 게 있는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약간 맞아요. 하는 그런 느낌으로. 그런 느낌으로. 네. 굉장히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안 보내고 처음에는 되게 프로페셔널하게 메일을 쓰고 싶다라고 생각해서 그냥 되게 이렇게 딱딱딱딱 형식적으로 썼어요. 근데 어떤 업체에서 그냥 수고하세요 이렇게만 답장이 온 거예요. 다른 말 아무것도 없이 그냥 5글자만 이렇게 답장이 온 걸 보고서 너무 상처도 받고 좀 그렇다. 그래서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점점 저를 어필을 하고 내 스토어가 어떤 스토어인지 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왜 이 상품이랑 나랑 잘 맞는지 뭐 약간 이런 것도 보여드리고 기존의 스토어에 있는 상품이랑 어떻게 연관성이 있어서 이렇게 매출이 이어질 수 있는지 막 이런 것도 제 나름의 그 가설들을 이미 증명된 것처럼 막 이렇게 열심히 메일에 썼어요. 혹시 약간 어떻게 쓰시는지 큰 틀만 네네네. 알려주실 수 있나요? 저한테 약간 파일 같은 거. 파일 같은 걸요? 한번 찾아봐. 그래, 되게 민망한 거기에다가 제 사진들도 막 많이 넣어놨거든요. 저는. 뭐 가릴 거 다 가릴 수 있어요. 저희가 다 100% 원하시는 대로 가능합니다. 제가 한번 찾아서 캡처해서. 왜냐면은 이게 듣기만 하신 분들은 솔직히 이게 쓰는 게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큰 틀만 좀 잡아주시면은 어느 정도 글이 써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준비하시는데 어떻게 뚫어야 될지 모르겠고 내가 메일을 100통을 보냈는데 아무도 답장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수고했어요 라도 오는 게 더 좋으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수고했어요. 거기에 메일 5통 보냈을 때 온 거예요. 저 씹혀도 계속 보내거든요. 한 3번에서 5번까지는 내가 씹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컨택을 해요.
그쵸. 바쁘신데 내가 뭐 완전 대기업도 아니고 뭔가 보장된 판로가 아닌데 답장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그래 3번에서 5번까지는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메일 보내고 전 전화도 할 때도 많아요. 약간 부담스러워하시지 않나요? 그래야지 근데 네. 주신단 말이에요. 아, 그쵸. 또 전화부터 바로 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화가 익숙하신 분들은. 근데 그거는 저는 조금 별로라고 느꼈던 게 제가 한 업체 뭐 몇 번 그렇게 전화를 먼저 했는데 그냥 아 지금 바쁘니까 뭐 나중에 연락 주세요. 아니면 지금 바쁘니까 서면으로 보내주세요. 이렇게 하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그냥 것 저는 같아요. 메일을 네. 보내고 전화하고 아 바쁘시니까 저희가 메일 보내놓은 거 확인 좀 해주세요. 그냥 이렇게 딱 하고 부담스럽지 않게 구구절절히 전화로는 얘기 안 하고 그냥 내가 보냈다라는 걸 어필하기 위해서만 전화를. 아, 약간 네, 메일 확인 좀 해달라. 네. 그렇게 하면은 그래도 좀 메일을 보시고 뭐 거절하시더라도 메일이 이렇게 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지금 5번까지 최대 보내신다고 하셨는데 매번 달라지나요? 살짝 다르게 보내죠. 살짝. 제가 지난번에 메일 보냈는데 아 네. 바쁘셔서 못 보신 것 같아서 네. 다시 보냅니다. 제가 뭐 보낸 거를 이제 한 2번 정도 씹었다 하면은 기억을 못 하실 거라고 생각해서 다시 또 약 새로운 것처럼 해서 또 보내고 근데 사진은 계속 바꿔요. 아, 사람들이 이 메일 볼 때 텍스트는 다 이렇게 뭐 제대로 안 읽고 기억 못 하더라도 이렇게 스크롤 내리면서 사진은 좀 각인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진이 계속 똑같으면은 아 저번에 걔네 이렇게 생각할까봐 사진을 조금씩 계속 바꿔요. 저는. 약간 제품 사진도 뭐 올리고 라이브 하시는 사진도 올리고 이런 식으로. 라이브 하는 사진을 많이 올리고 뭐 약간 매출 캡처도 좀 올리고 라이브 매출 캡처 보여드리고 스토어 전체적인 느낌 보여드리고 저를 되게 어필하죠 계속. 영상도 혹시 재밌다. 보내고 막 그러나요? 영상까지 링크는 보내죠. 그쵸. 아. 링크는 보내죠. 링크 보내고. 근데 링크보단 저는 사진이 더 효과적인 거는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는 좀 이제 신신마켓 입점 문의가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게 막 그냥 아예 파일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자기 상품 링크를 보내주시는 경우도 계신데 저도 이제 바쁘고 막 이럴 때는 그걸 다 일일이 클릭을 못 하니까 그래서 저는 파일로도 이제 PDF 파일로도 첨부를 하지만 항상 이 본문에 사진을 캡처한 걸 넣거든요. 보기 좋은 사이즈로 살짝 이렇게 줄여가지고 폰에서 봤을 때 막 이렇게 엇나가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지 좀 사람들이 바로바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떤 사진인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아니요, 그냥 인스타그램 캡처해서 봐요. 네.